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석사과정 강정훈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ICCV에 발표된 세그먼트 애니띵 논문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알렉산더 필리로프 외의 연구진들이 발표했으며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분야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처음으로 제안하여 학계와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Introduction, Segment Anything, Experiments, Conclusion입니다. 먼저 이 연구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AI 분야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자연어처리 즉 NLP 분야에서는 GPT 같은 모델이 간단히 프롬프트만으로 처음 보는 문제도 해결하는 제로샷 일반화 능력을 보여주며 그 가능성을 완벽히 입증했습니다. 물론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클립과 같은 선구적인 연구들이 있었으나 이미지의 모든 픽셀을 정교하게 나누는 세그멘테이션 영역에서는 이러한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었습니다. 특정 데이터셋에만 잘 작동하는 모델은 많았지만 어떤 이미지나 객체든 다룰 수 있는 모델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의 목표는 바로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최초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특정 데이터에 종속되지 않으며 포인트, 박스, 텍스트 같은 아주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 어떤 객체든 실시간으로 분할해내는 변론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해당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태스크 모델 데이터가 서로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기존 방식이 대규모 데이터를 먼저 구축하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다음 방향 구조였다면 이 연구는 반대로 모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로 다시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이터 엔진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슬라이드 왼쪽 아래 C 그림이 이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초기 모델이 사람이 마스크를 생성하는 작업을 돕고 이렇게 얻어진 양질의 데이터로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데이터 엔진을 통해 연구진들은 무려 1100만 장의 이미지에서 10억 개가 넘는 마스크를 포함하는 SA1B라는 데이터셋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 B 그림이 바로 이 선순환 중심에 있는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 SAM의 구조입니다. 이미지를 깊게 이해하는 이미지 인코더와 프롬프트에 맞춰 마스크를 빠르게 계산하는 경량 마스크 디코더로 구성되어 앞서 말씀드린 실시간 프롬프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으론 이 SAM의 구조와 핵심이 되는 태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AM이 수행하는 핵심 과제는 바로 프롬프트 가능한 분할입니다. 여기서 프롬프트란 모델에게 무엇을 분할할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SAM은 유연하게 포인트, 박스, 마스크, 텍스트까지 다양한 종류의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롬프트는 모호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속 인물의 셔츠에 점을 하나 찍는다면 이것이 셔츠를 분할하는 것인지 아니면 셔츠를 입은 사람 전체를 분할하는 것인지 뜻이 애매합니다. SAM은 이럴 때 아주 합리적으로 동작합니다. 가능한 객체, 즉 셔츠와 사람에 해당되는 마스크를 모두 생성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SAM의 모호 처리 기능입니다. 따라서 SAM의 핵심 목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어떤 종류의 프롬프트가 주어지든 그에 해당하는 유효한 분할 마스크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스크를 정의한 것이 기존 연구들과 어떤 차별점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SAM의 학습 및 활용 방법입니다. SAM은 SA1B 데이터셋을 프리트레이닝 마친 뒤 제로샷 트랜스퍼 방식으로 그 능력을 활용합니다. 제로샷 트랜스퍼이란 예를 들어 기존의 객체 탐지 모델이 이미지 속에서 고양이를 찾아 박스를 쳐주면 SAM은 그 박스를 프롬프트로 입력받아 한 번도 학습을 따로 시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고양이 모양의 마스크를 즉시 출력해줍니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 연구에서의 두 가지 차이를 만듭니다. 첫째, 인터랙션 세그멘테이션과의 차이입니다.
기존 연구의 목표는 사용자와 여러 번 상호작용을 해서 단 하나의 정답 마스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쌤의 목표는 다릅니다. 프롬프트가 모호하더라도 항상 그럴듯한 답, 즉 유효한 마스크를 내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답이 아닌 유효한 답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둘째, 멀티태스크 세그멘테이션과의 차이점입니다. 기존 모델들은 훈련 때 배운 몇 가지 작업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쌤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제로셋 능력을 바탕으로 객체 탐지나 사람 자세 수행 같은 다른 시스템과 결합하여 훈련 때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집니다. 쌤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이미지를 입력받아 특징을 추출하고 이미지 임베딩으로 변환하는 이미지 인코더. 둘째, 포인트, 박스, 텍스트와 같은 사용자 프롬프트를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롬프트 임베딩으로 변환하는 프롬프트 인코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임베딩 정보를 합쳐 최종 마스크를 생성하는 마스크 디코더입니다. 이 그림처럼 모델은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의 마스크와 그 정확도 스코어를 함께 출력합니다. 해당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모호성 해결 능력입니다. 쌤은 사용자가 단 하나의 애매한 프롬프트, 예를 들어 포인트 하나만 찍었을 때 그 포인트가 의미할 수 있는 여러 객체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유효한 마스크를 동시에 출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세 개의 마스크는 대부분 전체, 부분, 세부 등 중첩된 구조를 가집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새의 포인트를 찍었을 때 새 전체, 새의 몸통, 새의 머리에 대한 마스크가 함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구성 요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인코더는 MAE 방식으로 사전 훈련된 거대 모델인 VITH를 사용합니다. 영상량이 굉장히 많지만 이미지당 딱 한 번만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속도를 저해하지 않습니다. 이 인코더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64 크기의 임베딩으로 압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프롬프트 인코더는 다양한 프롬프트를 256 차원의 벡터로 변환합니다. 포인트나 박스와 같은 희소한 프롬프트는 위치 정보를 인코딩하고 텍스트는 클립 인코더를 활용합니다. 반면 사용자가 직접 그린 마스크와 같은 댄스 프롬프트는 CNN을 통해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디코더가 실질적인 마스크 생성을 담당합니다. 이 디코더는 이미지 임베딩과 프롬프트 임베딩을 모두 입력받아 단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트랜스포머 구조를 통해 최종 마스크를 예측합니다. 전체 구조에서 이미지 인코더만 무겁고 이 마스크 디코더는 매우 가볍기 때문에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바꿀 때마다 거의 실시간으로 새로운 마스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는 모호성 해결을 위해 단일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세 개의 마스크, 전체 부분 세분을 동시에 예측하도록 학습합니다. 반면 여러 개의 프롬프트가 주어 모호성이 해소된다면 한 개의 마스크만 예측하도록 합니다. 손실 함수로는 마스크 예측을 위해 포칼 로스와 다이스 로스를 20대 1로 비율로 조합하여 사용하고 IOU 예측을 위해 MSE 로스를 사용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훈련 방식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객체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 번 클릭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총 11번의 가상 상호작용을 통해 모델이 점진적으로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훈련시켜 모델의 완성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연구진은 데이터를 효율적이면서도 대규모로 구축하기 위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총 3단계로 진행하는 데이터 엔진을 설계했습니다. 1단계는 수동 보조, 어시스티드 매뉴얼 단계입니다. 이때는 전문 작업자들이 쌤의 도움을 받아 직접 객체의 마스크를 그립니다. 포토샵의 눕기 따기 작업을 쌤이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모델이 아직 초대기 단계이므로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2단계는 반자동, 세미 어토매틱 단계입니다. 1단계의
데이터로 모델이 어느 정도 똑똑해지면 이제 모델이 먼저 자신 있는 객체의 마스크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그러면 사람 작업자들은 나머지 객체들만 추가로 작업하여 데이터의 다양성을 빠르게 높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완전 자동, fully automatic 단계입니다. 모델이 충분히 강력해진 최종 단계에서는 더 이상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습니다. 모델이 이미지 한 장으로 수많은 객체들의 마스크를 전부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러한 3단계의 데이터 엔진을 통해 연구진들은 최종적으로 11억개라는 엄청난 수의 마스크를 완전 자동으로 생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SA1B 데이터셋을 살펴보면 먼저 구매면에서 기존 데이터셋들을 압도합니다. 이미지는 총 1100만 장에 달하며 모두 고해상도의 라이선스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마스크의 개수로 모두 11억개에 달합니다. 이는 기존의 가장 큰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이었던 LVIS보다 40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품질 또한 뛰어납니다. 연구진들이 자동으로 생성된 마스크와 전문가가 직접 수정한 마스크를 비교한 결과 94%의 마스크가 90% 이상 IOU, 즉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높은 품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파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감 있는 AI, Responsible AI 실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성과 편향성 문제를 다룬 실험입니다. 먼저 만들어진 SA1B 데이터셋의 다양성부터 분석합니다. 표는 SA1B 데이터셋이 지역별 그리고 국가 소득별 수준별로 얼마나 균형 잡혀 있는지 보여줍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데이터셋인 코코나 오픈 이미지가 북미와 고수득 국가의 80에서 90% 수준으로 심하게 편중된 반면 SA1B는 아시아, 유럽, 그리고 중, 저소득 국가의 이미지 비중을 크게 높여 훨씬 균형 잡힌 분포를 보여줍니다. 아래 지도와 그래프에서 전 세계에 걸친 넓은 데이터 분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셈이 특정 문화권의 환경에만 익숙해진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환경을 이해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의 공정성 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셈 모델 자체의 공정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진들은 사회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성별, 연령, 그리고 피부톤에 따라 모델의 성능에 차이가 나는지 정량적으로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인식되는 성별, 세 연령대, 그리고 6가지 다른 피부톤에 걸쳐 모델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별에 따른 성능 차이는 1% 내였고 피부톤에 따른 성능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셈이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해서 좋거나 나쁜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적 편향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진들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모델이 실제로 공정하게 작동함을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이 논문이 단순히 기술적 성취에 그치지 않고 AI 사이의 책임에 깊이 고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로샷 일반화 성능을 보여주는 실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험들의 목표는 셈이 훈련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이미지나 새로운 유형의 작업에 대해서 추가 학습 없이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핵심 방식은 오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뿐입니다. 즉 추가 학습 전혀 없이 어떤 프롬프트를 주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만 고민하여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논문에는 총 5가지 제로샷 과제를 통해 셈의 성능을 검증합니다. 싱글 포인트 세그멘테이션, 엣지 디텍션, 세그멘트 에브리띵,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텍스트 투 마스크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싱글 포인트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미지에 포인트 하나만 찍어서 객체를 얼마나 잘 찾을 수 있을지 평가합니다. 왼쪽 그래프 A는 23개의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기존 최고 성능 모델이었던 RITM과 성능을 비교한 것인데, 주황색으로 표시된 셈이 거의 모든 데이터셋에서 성능 향상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 그래프 B는 사람이 직접 채점했을 때도 셈의 마스크 품질이 실제 정답에 매우 가깝다고 평가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른쪽 아래 그래프 CD를 보시면 셈은 포인트를 추가할수록 다른 모델보다 훨씬 빠르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엣지 디텍션 실험입니다. 셈은 경계선을 찾도록 훈련된 모델은 아니지만 객체의 마스크를 생성한다는 것은 곧 객체의 경계선을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구진들은 이미지에 촘촘한 격자 무늬로 전 프롬프트를 주어 이로부터 나온 수많은 마스크들을 조합하여 경계선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는 오른쪽 표를 보시면 추가 학습 없이 제로샷으로 수행한 셈의 능력이 오직 경계선 검출을 위한 전문적으로 훈련된 최신 모델들과 거의 대등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왼쪽의 이미지들만 봐도 정답에 매우 유사한 깔끔한 경계선을 찾아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그멘테이션 에브리띵입니다. 이미지 안에 있는 모든 객체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해당 작업 역시 격자무늬 점 프롬프트를 사용했는데, 표를 보시면 전문적으로 훈련된 빗댓 H와 비교했을 때 제로사 셈의 성능이 크게 뒤처지지 않는 강력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중간 크기가 큰 객체에 대해서는 거의 대등한 성능을 보입니다. 네 번째 실험은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 실험은 기존의 객체 탐지 모델과 셈을 결합하여 이미지 속의 개별 객체들을 얼마나 잘 분할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객체 탐지가 찾아낸 사각형 박스를 프롬프트로 셈에게 주어 최종 마스크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왼쪽 위 표는 코코와 LVIS 데이터셋에서 성능을 보여줍니다. 당연하게도 해당 데이터셋으로 직접 훈련한 전문 모델 빗댓 H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 데이터셋으로 전혀 훈련하지 않은 제로샷 셈이 매우 경쟁력 있는 성능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셈의 뛰어난 일반화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아래쪽 이미지들은 실제 성능을 더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예시로는 제로샷 셈이 전문 모델 빗댓보다 더 깔끔하고 완전한 형태의 마스크를 생성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의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오른쪽의 사람 평가 그래프입니다. 평가자들은 마스크 품질 점수에서 셈이 평균 8.1을 받아 전문가 모델인 빗댓이 받은 7.9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기존 데이터셋의 정답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셈이 생성하는 마스크가 사람이 보기에도 매우 자연스럽고 품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장량적인 점수는 전문 모델이 앞섰지만 실제 사람이 보기에는 더 자연스럽고 정확한 마스크를 생성하는 능력, 즉 마스크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셈이 더 우수하다고 했음을 이 실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텍스트 마스크입니다. 클립의 언어 이해 능력을 빌려와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객체를 분할합니다. 해당 파트는 가능성과 한계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와이퍼라는 텍스트를 주면 어떤 와이퍼를 찾아야 할지 몰라 실패하지만, 와이퍼라는 텍스트와 함께 특정 위치에 점을 하나 찍어주면 모호성이 해결되어 정확히 원하는 와이퍼를 찾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셈의 여러 프롬프트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다음으론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엔진 효과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데이터의 엔진이 3단계, 즉 수동에서 반자동, 원정작용으로 결til수록 모델의 성능이 꾸준히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와 모델이 상호작용하여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양의 효과입니다. 가운데 그래프는 훈련 데이터의 양에 따라 성능 변화를 보여주며 당연히 데이터가 많을수록 성능이 오르지만 흥미로운 점은 전체 데이터의 약 10%인 100만 장의 이미지만 사용해도 최종 성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데이터 양만큼이나 데이터 엔진을 통한 질적 개선이 중요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크기의 효과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모델의 크기가 클수록 성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성능 향상의 폭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며 세그멘트 애니띵 연구의 결론과 이익 그리고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세그멘테이션 분야 최초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특정 작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프롬프트를 통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은 결합성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셈이 단독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델 E 시스템 클립이 부품으로 사용되듯 다른 더 큰 AI 시스템의 강력한 부품으로 쉽게 결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응용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물론 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 모델은 아닙니다. 논문에서도 몇 가지 한계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간혹 미세한 구조를 놓치거나 경계선이 전문가용 모델만큼 아주 깔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도에서도 프롬프트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디코더는 매우 빠르지만 무거운 이미지 인코더까지 포함한 전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기능입니다. 텍스트 기반 분할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시멘틱이나 파노픽 분할 같은 복잡한 작업은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는 해결하기에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불구하고 세그멘트 애니띵은 데이터 엔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념을 세그멘테이션 분야로 확장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을 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